내가 모발 이식해야 돼? 절개가 맞을까? 비절개가 맞을까?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 수술 가격이 비싼 이유는 얼마든지 심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심어서 살 수 있느냐. 탈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식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 이식을 고민 중인데 절개랑 비절개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비절개가 절개보다 나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절개가 좋다, 비절개가 좋다 라는 것보다는 어떤 게 자기에게 맞는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절개와 비절개의 가장 큰 특징은 뒤쪽에 채취하는 방법이거든요. 절개는 뒤쪽에 두피를 요만큼 떼어내서 여기서 하나하나 나눠서 들어가는 거고요. 비절개는 모발이 있으면 모발을 하나하나 주변 조직과 함께 빼내서 채취를 하는 방법인데요. 후두부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초이스가 생기게 됩니다. 젊으신 분들은 후두부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절개, 비절개 선택이 가능하지만 후두부의 밀도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절개로 채취했을 때 후두부의 밀도 저하를 겪으실 수 있게 되고요. 절개 같은 경우에는 후두부의 두피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피부가 잘 늘어나시는 분들은 절개를 하는 게 좋고, 피부가 안 늘어나시는 분들, 저같이 좀 딱딱한 사람들은 절개를 했을 때 피부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절개를 생각하시는 게 좋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쁘게 동그랗게 헤어라인을 만들 때 단순히 나오는 방향만 맞추는 게 아니라 컬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옆으로 떨어져 줘야지 좀 예쁜 라인이 나오는데, 이 컬을 맞추기 위해서는 비절개보다는 조금 더 절개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한 사람 다 치수할 수 있는 몇 회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횟수의 제한이라기보다는 모발수의 제한이다 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옳은데요. 교과서적으로는 약 8,000개의 모발을 평생 뒤에서 앞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절개만 하느냐 아니면 비절개만 하느냐 아니면 절개를 하고 비절개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평생 할 수 있는 양이 좀 달라지는데요. 많이 필요하시는 경우에 가급적이면 초반은 절개를 하시면서 나중에 소량으로 필요할 때 비절개를 보충을 해 가시면 한 12,000에서 15,000모 이상 수술한 케이스들도 있으니까요. 내가 탈모가 많이 진행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 부분까지 좀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발 이식 후에 관리 같은 걸 꼼꼼히 해야지 생착률이 오른다고 하던데 관리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생착률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언제까지냐면은 한 달까지는 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시고 두피라고 생각하시면 심어놓고 끝입니다. 뭘로 꼬매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면서 딱지가 생기고 거기를 가려워서 긁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그렇게 긁다 빠졌을 경우에 모낭이 같이 소실됐다면 심은 머리가 안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행동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모발을 심었을 때 혈관을 어떻게 잘 만들어 주느냐가 초기의 생착에 큰 관건이 되게 됩니다. 흡연이 새로운 혈관의 생성을 방해하거든요. 적어도 한 달까지는 흡연은 가급적이면 좀 삼가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술은 관련이 없을까요? 술 자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술을 드시면 이제 얼굴이 빨개지죠. 혈압이 좀 올라가고요. 혈관이 확장되게 됩니다. 혈관이 늘어난다, 그리고 이 압력이 높아진다 라고 했을 때 이 머리카락을 밀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한 달까지는 술을 좀 자제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탈모약은 모발 이식 여부와 상관없이 꼭 계속 챙겨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약을 좀 줄여도 되는 건지. 그냥 예뻐지려고 했다, 나는 탈모가 아니다, 그러면은 탈모약 안 드셔도 되는데요. 나는 탈모다 했을 때는 탈모약 드셔야 돼요. 지금 빠진 거는 수술해서 채우는 거고요. 앞으로 빠질 거는 약으로 맞기 때문에 앞쪽에 M자만 여기 심었는데 뒤에가 진행했다? 그럼 진짜 피콜로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절개라든지 추가 이식을 통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발 이식 시술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빽빽하게 심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다 빠진 거예요. 실패한 건가요? 나무를 한번 옮겨 심을 때 나무 잎사귀가 떨어졌다 다시 나는 것처럼 모발도 마찬가지로 옮겨 심게 되면 쇼크를 받고 해인기를 거쳐서 휴지기로 넘어가죠. 휴지기로 갈 때는 모발을 뱉어내고 쉬기 때문에 이 안에 모낭은 잘 살아있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빠진 모발을 보고 이 모발에 모낭이 같이 붙어 있지만 않다면 나중에 다시 잘 올라온다. 팁을 하나 드리면요. 한 달 동안 빠지는 동안에도 사실은 이 모발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식하고 나서 한 달 동안 모발이 좀 자란 것 같다 라면은 모발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게 아니라 안 자란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 수술한 병원에 찾아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수술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통증이 있습니다. 실밥을 제거하면 덜 아플 거라고 했는데 하루 종일 욱신거리고 시술이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수술을 이식한 부위에는 거의 통증이 없고요. 뒤쪽에 후두부 같은 경우에 절개를 했거나 비절개를 했거나 뭐 상관없이 후두부는 조금 아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특히나 이렇게 절개를 했을 때 뒤쪽에 이제 봉합사의 매듭으로 인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베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안 아프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건드리지 않으면은 평상시에는 거의 통증을 많이 못 느끼시고요. 대신에 건드렸을 때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불편감이라든지 통증이 있다. 누워서 주무실 때 베개에 그 매듭들이 살짝 걸리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목베개를 베시면 훨씬 더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라는 팁을 하나 드리고요. 모발 이식 후에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시도해보고 싶은데 염색이나 이런 거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젊은 분들이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하기도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뒤쪽에 이제 흰머리가 많은 상태에서 이식을 하면 흰머리를 심으면 흰머리가 나고요. 검은 머리를 심으면 검은 머리가 나고 곱슬머리를 심으면 곱슬머리가 나고 직모를 심으면 직모가 나는데요. 정수리 하신 분들은 실제로 정수리 볼륨이 많이 줄기 때문에 파마를 많이 하시거든요. 대략적인 기준은 한 달로 잡으시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나시면 파마라든지 염색이라든지 그런 것들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데 포마드나 투블럭 같은 짧은 머리를 모발 이식 때문에 이제 흉터가 보일까봐 티가 많이 나지 궁금합니다. 젊기 때문에 투블럭도 하고 싶고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짧은데 수술을 하면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절개가 아니라 비절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흉터 위로 머리카락이 안 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흉터는 이 위에 생기지만 밑에 모낭이 있기 때문에 이 위로 머리카락이 나오게 하는 최소 흉터 봉합법이라는 방법을 쓰면요. 흉터는 있지만 그 위로 머리카락이 자라서 크게 신경이 안 쓰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해병대 같은 경우에 내가 완전 삭발을 하겠다 라면은 머리카락이 나 있을지라도 흉터는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절개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되게 2에서 5mm 정도 투블럭을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발 이식도 형제라든가 뭐 아버지한테 이식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심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심어서 살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타인의 것들을 이식을 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요. 신장 이식을 했을 때도 드라마에서 보면 이 신장은 10년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 이식을 하신 분들은 대개는 면역 억제제를 먹죠. 그래서 면역을 최대한 줄입니다. 근데 대신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그만큼 세균이라든지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분들의 머리카락 이식을 받았다라고 하면 면역 억제제 드셔야 됩니다. 면역 억제제 드시다가 잘못 감염되면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가 아직 많잖아요. 네, 자기 머리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술 금액의 기준이 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절개랑 비절개 시술 가격 차이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비싸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적은 양보다는 많은 양을 수술을 할 때 수술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그 양을 일정 시간 안에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하우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아질 때는 아무래도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절개와 비절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비절개가 수술 가격이 비싼 이유는 비절개의 테크닉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요. 비절개가 절개보다 약 1.5에서 한 2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절개가 당연히 그 정도는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대로 치료를 시작하는 건 너무너무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탈모라면 당장 수술이 아니라 약을 먹으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얼마든지 있고요. 그리고 탈모약이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 굉장히 믿을 만한 약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셔야 될 때다